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지금은 민노총의 나라입니다. 민노총이 경찰을 두들겨 패도, 민간인을 두들겨 패도,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도 다 풀려납니다. 세상에 이런 권력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력, 민노총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현주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침인데 말이죠. 네. 예, 표정도 밝으시고 네. 힘이 나 보입니다. 네. 네. 나라는 어지러운데, 네. 예, 그래도 이현주 의원님 기쁘게. 힘이 나 보여요. 네.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 됩니다. 네. 민노총 관련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 반향이 좋습니다. 네. 예. 네. 뭐 워낙에 지금 분노가 아주 부글부글하고 있죠. 밑에서부터. 그쵸. 네.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보고요. 네. 그냥 이거는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네. 제가 요즘 세상에 저런 조폭, 저렇게 간이 부은 조폭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경찰을 막 머리끄댕이를 잡는 듯한, 그러니까 머리를 잡았는지 뭐 옷을 잡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보니까요. 그냥 때로 달려들어서 경찰을 막 집단 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경찰이 끌려다니고, 네. 옛날에 정치 깡패 있었잖아요. 그랬었다고 예. 들었어요. 네. 예전에 정치 깡패들이 막 네. 다니면서 네. 폭행을 일삼았는데 음. 요즘 말이죠. 민노총이 음. 혹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국회 앞에 가서 네. 담장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뭐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깡패들은 또 의리도 있고 뭐 무슨 낭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뭐 그냥 무용담 비슷하게 들리는데 아니 근데 그 시대에는 사실은 국가라는 게 제대로 서 있지 않던 시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이요. 개인이 조금만 공권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해도 잡혀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이제 다행히 구속적부심으로 음. 우리 이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에서 열심히 또 도와주셔서 네. 풀려나기는 단장. 했죠. 예. 김상진 단장께서. 예, 저도 응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뭐 그분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유튜버로서 그 윤석열 검사장 집 앞에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아이씨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분개해서 한 말을 가지고 예. 그 검사장이 자기가 너무나 공포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갖다 문제 삼고 구속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풀려서 다행이지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대낮에 집단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짓밟고 그렇게 끌어당기고 완전히 이 집단 린치를 하는 그래서 이빨이 2개가 부러졌대요. 예, 네, 팔도 기사를 골절됐답니다. 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방 비슷하게 풀려나고 이 사람들 구속된 거 봤습니까? 그죠? 다 네. 풀려났어요. 네.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경찰이 명운을 걸고, 모조리 다 구속해서, 끝까지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폭행당하는 느낌이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것 같다. 이들한테. 이들에 의해서 이 민노총 그 깡패 집단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짓밟히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경찰을 저렇게 두들겨 패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 깡패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까? 사실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가 망하기까지는 임원들과 그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그 회사의 노동자들의 합작품 아닙니까? 예. 그죠? 그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고 방만하게 고임금과 이런 것들을 누려오면서 회사가 망하든가 말든가 세계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행동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을 다 누려왔죠, 사실은. 그래서 이 회사가 말하자면 썩을 대로 썩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망한 회사를 살린다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망할 회사는 망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야 다른 회사들이 다른 정당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이 어쨌든 경제라는 것은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고 그렇죠. 망한 다음에 사회 안전망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네, 그래서 이 경쟁의 질서를 자꾸 국가가 개입해서 흐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열심히 그렇죠. 일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에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망할 회사가 연명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가에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또 이 정부가 말이죠. 현대중공업에다가 주선을 해서 사실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하라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되게끔 정부가 중간에 역할하고 막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사실상 그런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 그 인수하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솔직히 다행이죠. 말해서 우리나라 이 조선산업이 말이에요. 굳이 그 회사를 인수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일거리가 많냐는 거죠. 호황 아닙니다. 네, 네. 호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 필요도 없을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억지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뭐 음으로 양으로 막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저는 하는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상당 부분을 어쨌든 살을 빼서 인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자기들 모든 걸 보장해내라 이런 데모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발상도 잘못됐다. 지금 어떻게든 그나마 회사를 살리는 게 다행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협조하고 나중에 잘 돼서 다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자세는 최소한 그러니까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책임지는 자세. 예, 예. 예. 자신도 희생할 줄 알고 그럼요. 국민과 고통 분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받을 거 받을 거야. 왜 안 줘? 하면서 경찰까지 두들겨 패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네, 네. 인수하는 것도 못 참겠어. 우리는 네. 이대로 계속 혈세로 연명할 거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 네? 그래서 막 항의하고 하다가 경찰이 막으니까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예. 네? 심각합니다. 경찰이고 뭐고 지난번에 이거 검찰청에 민원실을 전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꼼짝도 못하고 꼼짝도 못했죠. 그때 아마 검찰총장이 제 기억으로는 뒷문으로 들어갔던 것 예. 같은데 그렇게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한테 큰 소리치고 정치 권력에 줄 서서 그렇게 정치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는 검찰과 경찰들이 국민들 앞에 이렇게 못 보여줄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깡패 집단들한테는 왜 꼼짝도 못하냐.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한 검찰과 경찰이냐 도대체.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저는 이거 만약에 제대로 해결 못하면요 경찰청장 민감용 경찰청장 옷 벗어야 된다고 옷 벗어야죠. 생각하고요. 경찰 해체해야 됩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런 필요하죠, 경찰이. 진짜? 예. 그죠? 예. 아주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배경에는 소득주도 성장, 그죠? 과도한 최저임금, 또 지금 52시간 때문에 저 회사들이 다 날리고 그 52시간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근로자들 소득이 줄어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더 받던 거 야근 못하게 하고 수당 못 받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지금 요즘 제가 듣기로는 그 부업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맞아요. 예. 예, 밤에 이 대리운전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고 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네. 52시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전부 이제 부업이라도 하려고 대리운전도 이렇게 하려고 막 하고 그런데 또 경기가 나쁘니까 대리운전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술을 안 그러니까.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야 대리운전이라도 하지. 아침에 나올 때 차 있지만 기름값 아까워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엉망인데 거기다가 뭐 그 노동시장은 얼마나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람 고용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한 사람 고용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막 걱정거리, 그다음에 노사분규 나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고용하는 게 무섭거든요, 무섭죠. 요즘에. 그래서 이 고용이 이제 안 되고 있죠.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뭐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 난리치면서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국민 혈세 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한심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민간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시키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에 줄 서고 그냥 일 안 해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자라는 이제 사회주의가 이 번지고 있는 이런 징표고요. 그 결과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이 원흉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원흉 네, 민노총이죠. 민노총. 그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민노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무슨 배짱으로 저 짓을 하냐? 촛불 들었다고 그거 사람 많이 모았다고 지금 빚 달라고 하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백이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도 그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권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했다고 눈치 보지 마라. 경찰, 예. 검찰, 그 눈치 보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다. 그렇죠. 예.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상태라면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도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냐? 이 사진을 보면서 설사요. 지금 수익도 안 나지만요. 저 같으면요. 돈이 많이 남는 그 분야가 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연료됐다 이러면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아유 머리 아파. 그러지 머리 않겠어요? 아프죠. 예.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게 코리아의 그 근로 현장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겁나죠. 예. 야, 우리 빨리 이제 그만하자. 이 나라에서 잘못하다 뼈도 못 추리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뭣도 모르고 중국 시장에 막 들어갔다가 박살났죠. 돈 좀 번다 싶으면 막 거기 막 노조들이 난리치고, 그러고 공안들이 또 노조랑 결탁해가지고 예, 약점 찾아내고. 약점 찾아내갖고 외국인 회사 같으면 또 거기서 그냥 싹 다 뺏겨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막 진출했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도 못 건지고. 그러니까 한때 어려우셨다면서요. 네, IMF 때 또 부도까지 나시고 이랬는데, 이게요 정말로 힘듭니다. 이 회사를 하나 경영한다는 게.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회사가 잘 굴러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대단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떼쓰고 폭력 휘두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담합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도 못하게 하고 그냥 버티면 되는 나라. 그러면 아무도 이제 투자 안 하죠. 정말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나라에 어떻게 내가 경영하겠나,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진짜 정말로 그 기사에 사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정말 저는 이거 그런데 사실 우리 방송이 많잖아요. 예.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어제 공영노조가 성명까지 냈어요. 뭐라고? 왜 보도를 안 하냐 이런 거를. KBS나 이런 방송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 보도를 안 하잖아요. 예.
그 왜냐하면 같은 민노총 아닙니까? 언론 노조가 제일 세대입니다. 네. 민노총 안에서도. 저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언론을 정부가 장악하고 권력이 장악하는 것도 문제인데 특정 노조가 상급 노조가 언론 전체를 장악하고 편집까지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민노총이. 네. 이건 뭔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모든 어떤 그 단협을 갖다 대리한다든가 혹은 뭐 그런 어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사실상 편집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언론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거든요. 예. 일부 방송은 뭐 경영권까지 침해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뭐 더 이상 네. 뭐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은 언론 노조 공화국이 돼 버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내일 말이죠. 토요일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내일 오후 7시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예, 동화면세점 앞인데요. 내일 뭐 자유한국당 행사가 6시에 열립니다. 오후 6시, 18시에 열리고, 그 다음에 19시에는 이제 동화면세점에서 이현주 의원님이 문화 콘서트를 겸해서 시국 강연을 하는데요. 일단, 적당히 하시고, 자유한국당 행사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아주 문화행사까지 열리니까 밤이니까요. 굉장히 네. 좋네요. 예, 여러분들 동화면세점 앞으로 좀 많이 가셔서 이현주 의원과 함께 그냥 구호도 외치고 토크 콘서트, 네, 예, 네, 네. 또 문화행사도 많다면서요. 네, 네. 내일은. 예, 저희가 이제 앞에 여러 또 집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시고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한 7시, 그 다음에 7시 반 정도 되면 본격적인 거는 아마 7시 반쯤부터 네. 시작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밴드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병태 교수하고 저하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국 토크 콘서트. 토크 예, 콘서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제가 경제예요. 경제. 네, 경제. 그래서 그 토크의 상당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유시민 등등이 나와서 사회주의가 아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민낯 이런 것도 이건 사회주의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상황 그러니까 미사일이 우리가 미사일이 아니냐 이거에만 너무 집중을 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합니다만 미사일이냐 아니냐 당연히 미사일이죠. 미국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렇죠. 했고요. 대통령은 무슨 발음이 안 되시는지 단도라고 단도.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데 이 미사일이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사일의 성능이 가공할 만한 그렇죠. 거라는 게 최신형이죠. 이번에 입증이 된 거죠. 정확하게 타겟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탐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꼼짝없이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 핵탄두가 탑재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사일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게 어떠한 위력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지금 방어력에 있어서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어요. 뭐 당연히 이 정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토크도 좀 하고 전반적인 시국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경제 또 뭐 노동자든 하여튼 경제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요즘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즉석에서
또 하소연도 하고 어. 네, 시민들 중에서 또 나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해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 또 연설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마추어지만 시민 발언대 같은 거.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나도 한마디.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또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우리 티셔츠가 있습니다. 티셔츠. 네, 아. 그래서 프리덤 파이터스인데 이 티셔츠 이뻐요. 저도 하나 그래서- 내일 구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이제 기부해 주시고 어쨌든 이 회원으로서 또 티셔츠도 받아가시고 그냥 주는 네. 건가요? 아니에요, 기부를 좀 그 하셔야죠. 기부를 조금 해야죠. 좀 그래도. 해야죠. 네. 그 어떻게 10,000원 그냥- 정도는 해야지.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적절히 네. 충분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저도 내일 꼭. 네,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내일 또 현장에서 뵙고 예, 예. 우리 노래도 배웁니다. 노래도 아. 같이 함께 불러요. 노래 우리- 새로 만드셨다면서요? 네, 네, 로고송 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라고. 이제 저 들어봤습니다. 같이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부르면서 네, 좀 쉽게 만들었으니까 네. 같이 노래도 배우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또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고양시키면 좋겠다. 내일 네. 좋겠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병태 공동 대표죠, 저하고요. 그래서 이병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런 시국 콘서트를 지방으로 또 이제 돌면서 지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좋네요. 네, 6월 1일에는 저희가 대구에서 다음 대구에서. 주에는 또 하는 걸로 6월 1일 네, 네, 대구. 대구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는 지금 장소는 일단 뭐 변경이 될지 어떨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도 우리 뭐 행동하는 자유시민 카페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안내가 다 되니까요. 예. 네,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오후 7시입니다. 예. 19시죠. 7시.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병태 교수님, 이현주 의원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토크 콘서트, 그 다음에 문화 행사를 벌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참여하시고 거기서 뭐 10,000원짜리 하나 탁 하고 티셔츠도 하나 탁 입고 말이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도 듣고. 네, 노래도 같이 배우고,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 꼭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는 거. 네, 불빛. 같이 이렇게 뭔가 공동으로 어떤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그러네. 할 생각이에요. 네. 촛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네, 이건 핸드폰 안 뒤에는 꺼지죠. 안 꺼지죠. 네. 바로 딱 정확하게 그 생각이에요. 네, 네.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죠. 네, 예.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오후 7시입니다. 6시 자유한국당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 참여하시고 또 이현주 의원 토크 콘서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앞에 아마 한 2-3천 명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오면 그냥 꽉 차서 핸드폰 불 딱 해갖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거 유행될 것 같은데요. 저자들은 촛불 바람에 꺼지고 환경오염되고 막 촌농 떨어져갖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뒤에 라이트 딱 있잖아요. 핸드폰 라이트로 탁 비추면서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그런 행사고, 노래도 나오고, 이병태 교수님 내일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강연도 듣고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시민 발언대도 있으니까 혹시 나 이런 거 준비했는데 한마디만 딱 하시는 분들은 또 부탁해서 현장에서 연설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꼭 7시에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